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작전 통제권이 지금 사람들이 특히 군사 주권 운운하고 그다음에 김우영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권이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권은요. 작전 통제권은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어디에 있느냐? 한미 연합 사령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미 연합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작전 통제권이 그게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합의한 거에 따라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휘가 되는 것이 그게 한미연합사령부고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연합작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한미연합사령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주권 운운한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컨대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이 내가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한국군 저기 대만으로 파병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갖는 거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어. 아니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어. 아니면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어. 그럴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나라가 저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벅차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주한미군도 지휘하고 한국군도 지휘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다. 그런다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한미 연합사 제이비어 브론슨인가 흑인 사성 장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연합사령관인데 내가 연합사령관이야. 그러니까 한국군 1사단 저기 우크라이나로 파병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한테 군사적 도움이 될 때에만 한미연합사령부가 그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때에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체계에 따른다는 이야기고 조금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미연합사령관 아까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때 한미연합사령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부사령관도 있잖아요. 처음에 사진 쭉 나온 거.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 제이비어 브론슨인데 부사령관 그거 말고 사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처음에 이렇게 쭉 계층으로 해가지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강신철 장군이에요. 육군대장 강신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전쟁이 났어. 그런데 브론슨 장군이 배탈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 그러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유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를 누가 지휘합니까? 그러면 저기 미팔군 사령관 참모장이 지휘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강신철 장군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사령관을 대신해 가지고 한미연합사를 지휘한단 말이죠. 작전 통제권을 강신철이 갖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군사 주권이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군사 주권을 누가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이야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을 교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신철이 위로 올라가고 브론슨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작전권 환수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작전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줬던 작전권을 이제 평시작전권은 YS 때 환수했다고 치고 전시작전권 남았는데 그거를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그게 아니고
지금 1978년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자리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지금까지는 미국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한국 대장이 사령관을 맡겠다. 그게 전시작전권 환수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신철이 연합사 부사령관이지만 옛날에는 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이잖아요. 저는 김병주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전작권 지금 환수해도 되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캄보디아한테 미안하지만 캄보디아든 뭐 어쨌든 그런 나라들하고 연합사령부를 만들어요. 한캄 연합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령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뭐 그거 한캄 그거는 뭐 부대가 좀 작다고 치고 한국의 투스타가 한캄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오더니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령관 할게. 캄보디아 투스타가 사령관 할 테니까 한국군 투스타는 부사령관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한캄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군인이 캄보디아 장군들한테 뭐 지휘가 받으면서 뭐 우리나라 대령이 우리나라 뭐 중령들이 캄보디아 투스타한테 지시 받아가면서 아이고 정대령 당신 여기서 뭐 총 쏘시오. 아이 뭐 김대령 당신 여기서 대포 쏘시오. 그런 지휘를 갖다가 받겠냐고요. 우리나라도 그거 안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은요. 역사상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은 역사가 없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군 장군이 미군 장군을 지휘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국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토가 그렇거든요. 나토의 최고사령관이 누구냐면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인데 그러면 그 사령관은 뭐 독일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뭐 프랑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장군이 하고 있습니까? 독일 장군이 하고 있습니까? 뭐 스페인 장군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토의 최고사령관도 주유럽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작권 환수,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미군 장군이라도 연합사 했는데 어이구 뭐 강신절 같은 애가 저랑 이제 학번이 같거든요. 뭐 친하진 모르는데 그 강신철 같은 친구가 내가 미국의 포스타인데 한국의 장군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전작권 환수,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1978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한미연합사령부를 쪼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국군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대로 쪼개져 가지고 한국군은 합참의장 군령권 따라가지고 합참의장 지휘를 받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 지휘를 갖다 받는 거예요. 대신에 연합사령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느슨한 연합체가 되는 거지.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각자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그러면 군사 주권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야 드디어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이 회복됐네.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한테 넘겨준 거를 드디어 우리나라가 진짜 몇십 년 만에 그 군사 주권을 갖다 회복하겠네. 그러면서 와 만세 막 뭐 감격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연합사령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군의 그 전략 자산과 미군의 C4I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한국군이 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계산기를 갖다가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연합군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협조군이니까. 연합군이 아니고 협조군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주한미 공군 지금 현대전은요
공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육군은 뭐 우리나라 육군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이란하고 그 싸우는 거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 병력은 그 군대는 공군인데 지금 그 공작사가 오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주한 미 공군이 거기에 있고 쓰리스타가 그 공작사 사령관 하고 있는데 미 공군이 일본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주한 미군 이동과 전략 자산을 감축하는데 그런데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합군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작권이 이제 그 환수가 되고 전작권이 전환이 되고 환수란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전시 작전권이 전환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작전권이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줬던 걸 뺏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한미 연합 사령부가 갖고 있는 거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란 말은 맞지가 않고 전작권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이 된다? 그 한국군 장군이 한국군 사성장군이 연합 사령부의 그 사령관이 되고 미군의 뭐 4스타가 됐든 3스타가 됐든 2스타가 됐든 그 사람이 부사령관이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작권 전환이란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한테 공짜로 썼던 것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C4에 다른 거 뭐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뭐 그 전투기도 있고 그다음 폭탄도 있고 요번에 이제 이란하고 전쟁했을 때 봤던 그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들 항공모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 자산 운용하는 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C4I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C가 4개예요. C4 그러니까 4가 4개 할 때 그 1, 2, 3, 4 할 때 4. 근데 그게 C가 4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커맨드, 뭐 컴퓨터, 뭐 커뮤니케이션, 뭐 컨트롤인가 뭐 그런 C가 4개가 있고 I가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게 C4I 시스템인데 이 C4I 시스템을 그 제가 그 미군 기지 사업단 그 법무실장 할 때 용산에 있는 C4I 시스템을 평택으로 옮기는 그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물론 그건 아닌데 용산에 있는 컴퓨터를요 그 평택으로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가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이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저기 평택으로 우리가 이사 가면서 뭐 용달차 불러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좀 옮겨주세요라고 이사 비용 지급하는 건데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미국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단에 C4I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돈을 이만큼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그 미군 C4I 시스템을 한국이 그냥 깔면은 얼마가 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몇십 퍼센트가 해당하는 돈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써야지 그래야지 그게 그 C4I 시스템을 미군이 지금 미군이 쓰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깔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절반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쏟아 부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 한 700조 잡으면 600 몇십 조라고 그랬으니까 한 20%만 잡아도 150조 아니겠습니까? 한 그 정도 150조도 더 들 것 같은데 한 200조 정도는 써야지 지금 주한 미군이 쓰고 있는 C4I 시스템을 우리가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연합사가 해체돼 가지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깔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그 운용하는 C4I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뭐 200조짜리 300조짜리인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면은 그 리스 비용이라도 좀 내고 그 거기에 그 정보 비용 같은 걸 갖다가 그 결과물이라도 우리한테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냥 아예 알았다 그냥 공짜다 퍽이나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돈만 해도 그 다음에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달라는 대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C4I 전문가 그 박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옮기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까는 데는 진짜 우리나라 예산의 몇십 프로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근데 실장님 제가 그때 법무실장이었으니까 실장님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미국이 깔아줘도 쓰지도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미국이 우리나라가 한 300조를 갖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이거 그 우리나라 그 미군이 쓰는 C4I 시스템 한국군에도 깔아주세요. 그러면 미군이 쫙 깔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워낙 그게 이제 아주 고도의 그 컨피덴셜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컨대 제가 이재용이란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 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취미가 전투기 모으는 게 취미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제일 그 좋은 그 미군에서 뭐 제일 좋은 전투기 한 2조 정도 한다라고 해요. 뭐 랩터 같은 거 예컨대 2조 주고 랩터를 샀어. 뭐 이재용 회장 뭐 재산 많으니까 뭐 재산이 한 10조쯤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 중에 내가 2조 전투기 사는데 2조 써도 8조 남아. 그럼 한번 사보지 뭐 해가지고 랩터를 갖다가 미국한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그 랩터를 그 운전할 수 있습니까? 비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 미군의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자권 전환해가지고 미군을 갖다가 미군하고 지금 연합사를 갖다가 해체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의 공짜로 우리가 써왔던 것들을 일일이 다 돈을 낸다라고 하면 지금 방위 분담금 1조 얼마도 아깝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100억 불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막 저부터도 그냥 그러고 있는데 전략 자산이나 C4I 시스템 쓰는 비용으로 1년에 20조를 낼지 50조를 낼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벌써 시간 많이 갔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요 못 믿겠어요. 제가 국방부에도 있었고 그랬지만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어요. 저는 뭘 못 믿겠느냐? 대한민국 군대를 못 믿겠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있습니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지금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14일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공석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국방부 장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직전 국방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직전 장관 어디가 있습니까? 깜빵가 있다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인데 안규백 의원님이에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도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였어요. 그래서 국방위에 국방위원장도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안규백 의원님이 방위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방위 역사상 아주 쾌거야. 저도 방위 출신인데 대한민국 방위가 국방부 장관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방위 만세야 진짜. 방위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방위가 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 변호사 국방부 장관 한번 해볼 테요. 그러면 방위 출신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어쨌든 안규백 의원님은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같은 것도 하셨던 것 같고 그 경험이 많으니까 아주 방위로서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데 어쨌든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방부 장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육군 참모총장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누가 육군 참모총장이냐? 박안수라고 돼 있잖아요. 저 박안수 장군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랬어요. 저랑 나이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그냥 그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별 4개까지 달 줄은 몰랐지. 사성장군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 국방부 장관처럼 공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대한민국 그 참모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룡대에 있습니까? 국방부에 있습니까? 육본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은요. 깜빵에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관 얼마나 중요한 부대입니까?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관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관 직전사령관 누구였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곽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3스타 달고 특수전사령관 했는데 잘렸어요. 그 다음에 곽종근은 깜빵에 있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 나와 있긴 합니다. 깜빵에 있지는 않은데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방첩사령관 있습니까? 없어요. 방첩사령관 직전 방첩사령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직전 방첩사령관 그 여인영이는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깜빵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방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 수방사령관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현직 중장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방위사령관, 공석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에 수방사령관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방사령관 직전 수방사령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진우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진우도 지금 깜빵에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은 방패고 정보사령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보사령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없어요. 정보사령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맨 밑에서 끝에서 둘째 줄 사령관, 공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창도 없고요. 방패도 없어요. 지금 사령부에. 사령관이 창 쓰는 사령관도 없고 방패 쓰는 사령관도 없단 말이죠. 그 대한민국의 정보사령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직전사령관? 그 사람도 깜빵 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전작권을 지금 가져온다고요? 대한민국에 국방부 장관도 없고 육군 참모총장도 없고 중요한 사령관들 다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그런데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저는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 그때쯤 되면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임명됐을 거고요. 육군 참모총장 뭐 누군지 몰라도 또 임명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방첩사령관 뭐 없앤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뭐 특수전사령관 그 다음 뭐 정보사령관 쫙 완편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제대로 정비가 됐으니까 이제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그 다음에 뭐 미군 뭐 도움 필요 없어 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 육군 참모총장도 없어.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없어. 그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 장기를 두는데 그것도 없어요. 차도 없고 포도 없고 말도 없고 상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로 가는 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가? 저는 진짜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거 말고 위성락 나오는 거. 그나마 그 위성락 그 실장님이 자주파가 아니고 동맹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인 것 같은데 그 위성락 실장님은 잘 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떤지. 그냥 말로만 뭐 그럼 좋지. 뭐 예컨대 제가 몸만 퉁퉁하고 뭐 싸움 하나도 못 하는데 저 앞에 지금 제가 이제 뉴욕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꼭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어느 나라 딱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어디를 가야 되느냐? 거길 뭐 이렇게 깡패들 많고 아주 그냥 음험하고 그런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컨대 뭐 이연걸이나 성룡처럼 아니면 하다못해 홍금보처럼 무술을 잘한다. 그럼 혼자 들어가면 되지.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목으로 뒤통수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뻗을 놈인데 그런데 제가 그런데 혼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들어가야 돼. 저게 뭐가 꼭 일이 있어. 그 뭐 놀러 간 게 아니라 출장을 갔는데 뭐 예컨대 뭐 뉴욕에 할렘 가든 뭐 상하이에 무슨 어디 뭐 음침한 데든 뭐 그런 데 갔다가 제가 꼭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디가드가. 그래야지 뭐 누가 이제 저 건드리려고 할 때 진짜 쌈 잘하고 뭐 총도 갖고 있고 칼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저를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일을 갖다가 볼 수 있지. 아이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제가 뭐 진짜 뭐 가진 거는 쥐뿔도 없는데 자주국방이야 그러면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혼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륙 나는 거지 그냥.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드글드글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한참 밑이라고 해도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장사정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자주국방 뭐 자주자만 붙이면 뭐 다 뭐 그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지금 그 민주당은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정도를 갖다가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중심을 딱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그 얻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손해만 그냥 그 엄청나게 보는 예컨대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 하면서 한미 연합사가 딱 유지가 되면은 방위 분담금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미군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서비스를 그 반사적 이익으로라도 우리가 볼 거를 그냥 곧 죽어도 우리가 그 자존심 그 세워야 돼. 그러다가 제대로 된 그 군사 그 미군의 서비스는 받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일이 초래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 진짜 황당했거든요. 전작권 뭐 이렇게 그 뭐 돌려주고 뭐 협상 카드를 쓰겠다 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정통 그 외교관 출신의 저런 분들이 그 뭐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됩니다.